옛날부터 사실은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양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들 중에서 실제 영양 어떤 비율이나 충분한 양을 포함하지 않은 영양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은요, 사실 현대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윗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나 그 위쪽 세대들은 안경을 쓰시는 비율이 요즘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시더라도 어려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노안 때문에 돋보기나 아니면 다초점 안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사실 안경을 써야지만 시력이 이제 회복되는 근시가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 초반을 기준으로 약 90% 이상이 안경을 착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는 안경을 안 쓰고 지내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비롯해서 실내 생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외 생활이 주된 생활이었다면 사실 요즘 친구들은, 특히 요즘의 어린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뭐 학교,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집, 그러니까 햇빛을 볼 시간이 사실 정말 많지 않은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햇빛을 보는 시간이 근시, 시력 저하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흔해졌고 너무나도 흔해진 질환이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영상물, 디지털 기기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영상을 보는데, 특히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다낭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이번에는 좀 핸드폰 좀 내려놓고 좀 지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핸드폰, 유튜브나 뭐 인터넷 하나도 안 보고 편하게 그냥 바닷가에서 쉬고 저희 애기랑 놀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더니, 사실은 저도 진료하면서 매일 컴퓨터 보고 수술하면서 현미경 보고 건조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휴가 갔을 때는 눈이 너무너무 편안했거든요. 아마 뭐 스트레스가 없고 뭐 편안한 환경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디지털 기기에서 멀리했던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사실은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신체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 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눈이니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고 눈이니까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눈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은요, 여러분 예전부터 알고 계신 것들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시금치, 당근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눈에 있어서 사용되는 영양분은 크게는 이제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망막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루테인이나 아니면 비타민 A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당근,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음식들 말고 블루베리나 빌베리 같은 물질들에도 항산화 물질과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실은 안구 내부 말고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이제 건조증과 연관이 있는데요.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는 오메가3라는 영양소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눈에 있는 기름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어 아니면 고등어 같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눈 안쪽에 있는 건강에 좀 도움되는 것이 찾으신다면 루테인이나 또 다른 비타민 것들이 들어있는 당근이나 시금치, 또 블루베리 같은 물질을 섭취하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요새는 약국에 가도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들어있고, 또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중에는 아레즈2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뭐 이런 영양소들을 적정한 양을 어떤 균형을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황반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양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그런 성분들에 맞게 영양제들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들 중에서 실제 영양 어떤 비율이나 충분한 양을 포함하지 않은 영양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안과나 어떤 의원에서 취급하는 영양제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영양소의 균형이나 양을 충분하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를 좀 들여놓고 있는데요. 일관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직접 성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영양제들이 조금 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충분한 비율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비롯해서 인터넷에도 이런 영양제에 대한 광고들, 특히 눈 영양제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저도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뜨는데, 사실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함부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또 그 성분들이 정확한 공정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근거리 작업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근거리 작업을 하면서 눈에 있는 수정체가 점점 조절이 되고 뚱뚱해지면서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혹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원거리가 좀 덜 보이게 되는 가성근시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 거리를 볼 때나 가까운 거리를 볼 때 눈에 있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그 초점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먼 거리를 볼 때 흐릿해지면서 실제로 근시가 심한 게 아닌데도 실제로 근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가성근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거리 작업을 하실 때 최소한 1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원거리를 보시면서 이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하실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시거나 먼 산을 바라보시거나 눈을 멍하니 풀어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것이 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통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으로는 온찜질 마사지가 있습니다. 눈의 가장 겉부분을 구성하는 눈물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온찜질인데요. 온찜질은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녹이고 건강한 기름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되는데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시셔서 충분히 짠 다음에 그 뜨거운 상태로 눈을 감고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층이 녹아나면서 눈물층의 기름 성분이 충분히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또 건조증도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은 매우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사실은 안구가 공처럼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유리체와 망막이 비벼지면서 망막의 자극으로 인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망막 열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검은 동작,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각막이 돌출되는 원추각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눈 주변을 자꾸 물리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여기서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흰자위가 붓거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눈 비비는 행위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눈을 비비지 마시고 눈이 가렵거나 눈에 자꾸 손이 가려고 할 때는 알러지 안약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실제로 안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눈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안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눈앞에 뭐가 떠다닌다 라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비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증은 무언가가 앞에 떠다닌다 라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 안에 유리체라는 이 공간에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이 떠다니면서 빛이 들어갔을 때 단백질 덩어리가 그림자를 만들고 이게 사람의 눈에서는 눈 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비문증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비문증은 누구나 생길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60대, 70대 노화를 거치면서 비문증이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근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비문증이 더 젊은 나이에도 때로는 청소년들한테도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사실은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질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에 오셔서 반드시 점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비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망막이 구멍이 나거나 망막의 다른 질환을 유발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비문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을 때는 눈에 다른 이상이 함께 발생한 것은 아닌지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망막 열공이 생긴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비문증이 생겼을 때 근처 안과에서 꼭 진료받으시는 게 좋겠고 비문증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비문증이 발생했을 때도 너무 늦지 않게 안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근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것에 따라서 같이 유발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시가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눈의 구조로 말씀드리면요. 단순하게 안경을 쓰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의 안구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23mm 정도 되는데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점점 늘어나서 어떤 분들은 25mm, 26mm, 심한 경우에는 이게 30mm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6mm나 23mm나 30mm나 뭐 1cm도 안 되는 차이지만 사실은 23mm가 30mm가 되면은 대략 한 20%, 30% 이상이 눈이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요 망막과 시신경이 얇아지고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망막이 찢어지는 질환, 이제 망막 열공, 망막 박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실명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질환이 되고요. 또 시신경이 점점 위축되고 얇아지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녹내장이라는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황반부에 근시로 인한 황반 변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백내장이라는 질환과는 다르게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때로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근시라는 질환이 우리가 쉽게 안경 쓰면 되지 또는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수술해서 회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른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고 근시의 정도를 특히 성장기부터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근시가 있었고 저는 이제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 안경은 안 쓰고 지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이 자라면서 근시가 심하게 생기지 않고 최대한 근시가 적게 생겼으면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으시다면은 근시 예방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